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리원전 간부가 또 적발됐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울산을 방문하고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적 상당수 병원이 전문 병원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 병원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구대 암벽화 주변 지형이 바뀌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금요일 굿모닝 울산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울산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4.2도, 낮 최고 26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5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오늘과 내일은 맑다가 일요일은 모레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5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탑은 점차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울산대교와 연결되는 연포터널도 500m 넘게 뚫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 주탑이 착공 2년 만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탑은 8일에 4m씩, 한 달에 최고 16m가량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탑의 높이는 77m입니다. 앞으로 1년 뒤면 높이가 203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교를 고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산에 70m 길이의 터널을 뚫어 앵커를 박는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와 연결되는 길이 1490m의 연포터널도 벌써 525m나 뚫었습니다. 현재 그 공정은 약 2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은 주탑에 한 180m 정도 완료가 되는데 이 주탑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에는 케이블 가설이 되고. 울산대교의 길이는 1.15km로 중간 교각 없이 한 번에 연결되는 이른바 단경간 현수교. 국내에서는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3번째입니다. 울산대교가 완공되면 교통은 물론 관광과 지역 발전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교통 정체를 보이고 있는 아산나의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교통 수요도 발생할 거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개통되는 울산대교는 총 사업비 5,398억 원 가운데 70%를 투입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울산하버브릿지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대선 행보를 시작한 여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가 각각 오늘과 내일 울산을 방문합니다. 손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11 총선 기간 동안 2차례 울산을 방문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또 울산을 방문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2주간 민생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해 총선 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뒤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지역 민심을 살피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내일 정치적 고향인 울산을 방문합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정 전 대표는 지역 민심을 살피고 UBC 대담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앞서 울산을 비공개로 방문했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호 의원은 지역 조직책을 선정하는 등 경선 준비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조만간 강연회 등의 형식을 빌려 울산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행보에 들어간 여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면서 지역 정가도 신압으로 대선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검찰의 원전 납품 비리 수사는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동료 직원이 자살한 뒤에도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한수원 직원 4명과 로비스트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특정 업체의 부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윤모 씨는 지난해부터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16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고리원전 차장 46살 이모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로비스트 윤 씨가 한수원 처장급 고위 간부 2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고리원전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동료 직원이 지난 2월 자살한 뒤에도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추천만 하면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오랜 관행이 이와 같은 납품 비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한 울산 시민의 전화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모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데 뇌물로 의심된다는 말에 검찰은 은행 CCTV를 확보해 납품업체 대표가 5천만 원을 찾아 원전 간부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원전 납품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며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수출국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헐값에 매각되면서 결국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텅 빈 건물에다 사무실엔 먼지 덮인 책상과 의자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루 30톤의 음식물 처리를 목표로 지난 2005년에 문을 열었지만 이딴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대로 가동조차 못해보고 2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27억 7천만 원. 4년 넘게 방치해오던 북구청은 결국 지난해 7,600만 원의 기계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2003년 준공된 중구 음식물 자원화 2차 시설도 2달 전 가동을 멈추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랜덤 우리가 2013년도부터는 흠집을 대항해 아래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곳 역시 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감정평가액이 투자비의 5%에 불과한 2억 원으로 책정돼 헐값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28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적자 운영에 허덕였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중구는 22억 원을 들여 만든 1차 시설을 고작 1억 570만 원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팔았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겁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를 미리 알고도 이제 시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앞다퉈 지은 환경시설에 결국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쏟아부은 꼴이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도심 간판이나 인터넷에서 전문 병원이라는 표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울산의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전문 병원은 단 3곳뿐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울산 전문병원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모두 48곳의 병원이 뜹니다. 재활치료 전문, 요양 전문, 척추 전문 등 각종 전문이란 말로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전문병원 하면 어디가 떠오르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택시에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치과 병원 왜 또? 버스에 많이 붙어 있고 이제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과목에 전문화됐다며 인증한 병원으로 전국에 99곳뿐입니다. 울산의 전문병원은 보람병원 등 산부인과 2곳과 정형외과 부분의 굿모닝 병원 등 단 3곳뿐입니다. 전문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에 척추 전문병원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네요. 확인하고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보이는 대로 전문형 글자를 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허위 광고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전문병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소비자분들께서 찾으셨을 때 질 나쁜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또 환자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문병원 로고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울주군 보험사업 울주경찰서 부근 구빗길에서 29살 오 모 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오 씨와 조수도에 타고 있던 장 모 씨가 숨지고 뒷좌석 동승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암곽화 주변의 지형을 바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울산대학교 방구대 암곽화 유적보존연구소는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미국에서 가진 방구대 암곽화 국제심포지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전문 프로그래머인 한준희 박사가 생태둑을 쌓을 경우 디자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네스코 전문조사단에 현장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구대 암곽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주변의 지형을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울산 대공원이 생겨나면서 시민들의 삶 못지않게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기업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사회적 기업 탄생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서익만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1차 대공원 공사 시작과 거의 때를 거치해 IMF가 터졌습니다. SK에너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약속대로 해마다 100억 원씩을 울산 대공원 조성에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울산은 공해도시 오명을 벗고 2002년 월드컵 대회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뒤 SK가 소버린 사태로 경영권 위기를 맞자 이번엔 울산 시민들이 주식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생활 속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업이 해주니까 자기가 멀다고 생각한 대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있구나 하는 이런 건접성을 한꺼번에 저는 가져다 줬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울산에서는 기업사랑, 지역사랑 운동에 이어 기업사랑, 학교사랑, 문화 메세나 운동으로까지 확산됩니다. 당시 지역에서는 기업이나 공장하면 오염 배출이나 노사 붕괴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반기업 정서가 크게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최근 경동도시가스와 경남은행, 현대자동차 등 13개 지역기업이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는 등 행복도시 울산건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시가 이달 말까지 1,101억 원을 추가로 집행해 예산 조기 집행률을 78.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말까지 예산 7,863억 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액의 68.6%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예산 조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1억 원을, 지난 3월에도 3억 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울산 전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중구와 남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오늘 심리대밭 축구장과 문수양궁장 등에서 각각 어린이날 잔치를 엽니다. 내일은 울산 대공원 남문광장에서 명랑운동회와 단체 줄넘기 그리고 각종 체험마당 등 울산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동구와 북구, 울주군도 자체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